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 목요일에 제가 준비한 내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과 관련한 헤드라인을 준비해봤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것은 맞는데 소비도 줄어들었다라는 또 한 번의 지표가 발표가 돼서 이 부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그런 지표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악재가 될 만한 그런 지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12월 달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0.5%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도 0.1% 상승하면서 굉장히 상승세가 좀 둔화가 됐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 컨센서스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헤드라인 지표 같은 경우에는 0.1% 하락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도 더욱더 가파른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일어났다라고 저희가 생산자 물가 측면에서는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4월 이후에 또 최대폭으로 전달 대비해서 물가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지표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반면에 소비가 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12월 달에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전달 대비해서 1.1%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가 한 마이너스 0.8에서 1% 정도로 제시가 됐었는데 이것과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부진한 수치가 나왔고요. 여기에 또 이제 자동차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1%로 나타나면서 컨센서스 0.5% 감소보다도 굉장히 부진한 소비 지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소매 판매 지표의 인플레이션이 좀 반영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표를 바라볼 때 인플레이션 둔화도 반영이 됐고 그리고 연말 쇼핑 시즌의 소비 둔화도 반영이 됐다.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 조정 수치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좀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고 그리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소매 판매가 좀 부진했어요. 온라인도 1.1% 감소했고 가구도 2.5% 감소했고 그리고 이제 주유소에서의 매출도 5% 가깝게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또 유가 하락에 영향이 반영이 됐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2월 달에 소비 지표가 부진했음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 연말 소비 특수가 사라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소비 경기 전망은 어떻게 좀 제시가 되고 있는지 판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드라고 아직까지 좀 걱정을 덜 수는 없겠다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과 12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쇼핑 시즌 매출에 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전년 대비해서 5.3% 증가한 9,363억 달러로 이번에 집계가 됐어요. 근데 전미소매협회 NRF에서 당초에 제시했던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그래도 6에서 8% 정도의 증가세를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그런 좀 부진한 연말 쇼핑 시즌 그런 지표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은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매크로 불확실성이 주머니를 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도 보듯이 어느새 지금 이 통장에 돈이 좀 말라버린 모습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도 좀 전망이 역시 먹구름이다. 미국의 소비 경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활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충분히 쇼핑을 할 만큼 또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의 매출 지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증가율에 최근 2년간의 추이를 보더라도 2021년 연말에 14.1%나 증가세를 기록을 했고요. 2020년도에도 8.3%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지난 10년간 평균은 4.9%였어요. 이거를 감안을 한다면은 이례적인 호황을 맞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꺾여서 내려간다는 점은 저희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까 이제 통장이 좀 말라버린 그림에서도 확인을 하셨죠. 미국에서도 보조금도 많이 받았었고 또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잉여 저축도 많이 좀 쌓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역시도 좀 고간이 말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소비 경기에 먹구름을 들이우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뱅크레이트라는 기관에서도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몇 달간은 원래도 소비 입장에서 비성수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신용카드 빚이라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그런 요소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과 관련한 얘기, 매크로 관련한 얘기를 풀어갔고요. 이번에는 종목과 관련 헤드라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점이 왔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모빌아이가 급등했다라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빌아이가 장중에는 10% 이상 급등하는 구간도 있을 만큼 이날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도이체방크에서 매수 커버리지를 새롭게 개시한 덕분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48달러로 이 기간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표현을 했냐면요. 모빌아이가 커브를 돌기 직전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뭐 아다스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이 시장에서도 그랬듯이 자율주행차 시장에서도 모빌아이가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통적인 자동차 업계와 그리고 고객사들이 이제는 비용 효율을 좀 가미한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모빌아이의 매출과 이익 성장세를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이체방크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 48달러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40% 이상의 업사이드를 점쳤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모빌아이는 작년 10월 달에 이제 인텔에서 분리 상장했다라는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관련한 뭐 칩 기업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모빌아이가 급등을 했는데 얼마 전에 끝났던 CES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더라고요. 관련해서 모빌아이의 전망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굿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모빌아이 같은 경우에는 CES 2022에 참가를 했을 때 레벨 4,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레벨 5 바로 앞 단계, 레벨 4의 자율주행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칩인 IQ 울트라라는 제품을 공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 CES 2023에서도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을 다시 한번 또 공개를 하면서 선보였는데요. 물론 이제 양산이 금방 될 건 아닙니다. 오늘 2025년으로 양산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현재는 레벨 2 플러스 수준, 2와 3 중간 수준으로 좀 평가가 받고 있지만은 업계 중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모빌아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다스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이제 최첨단 시단이 되겠죠.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이거를 장악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도이체방크도 이 부분에 주목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는 JP모건도 모빌아이에 대해서 비중 확대 커버리지를 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50달러로 더욱더 좀 높게 제시를 했는데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다스 시장에서부터 실적 성장이 이제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실적 전망 지표를 좀 보니까요. 컨센서스 상으로는 모빌아이의 올해 매출 성장률이 한 20%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더 높은 성장이 뭐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익 창출이 기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도 좀 고공행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포워드 PR이 그래도 한 50배에 육박을 하고 올해 PSR, 매출 관련된 밸류에이션 지표도 10을 상회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높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뭐 오늘의 도이체방크처럼 더 많은 긍정 코멘트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상장 이후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같은 흐름이 또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